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기출모의고사 2형 1교시 2부 시간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1번. 노인이 시설 입소 전에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시설은 시설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5번입니다. 시설 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문제죠.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네요. 한 문제는 꼭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시설 입소 전에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했어요. 입소 전에는 당연히 어느 시설로 갈지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어려우면 안 된다.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정보는 허위 정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정답은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이런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은요. 입소 전 단계와 두 번째 입소 계약 단계, 세 번째 생활 단계, 네 번째 퇴소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생활이고요. 생활 단계. 지금은 입소 전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나머지 보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생활 단계에 해당되고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할 때 계약과 관련된 정보들을 사전에 충분히 제공받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역시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되겠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는 생활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 단계가 많이 출제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쉬우니까 우리 다음 문제에서 하나 더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시설이 위반한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대상자는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을 때 식사 시간이 지나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다. 개인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 시설에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다고 하신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정답 쉽게 5번 고르셨나요? 사실 이 문제는 쉬우려면 한없이 쉽지만 깊게 생각하면 좀 애매모호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외출이나 병원 진료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식사 시간이 지나서 도착을 한대요. 그래서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죠. 그런데 이게 싫어요. 따뜻한 거 드시고 싶으셔요. 그런데 어떻다? 까탈하게 군다, 유별나게 군다 이럴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불평이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것.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푸셔야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교시를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모의고사에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정답지를 보니 이 문제의 정답을 3번을 쓰고 한두 문제 틀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깊게 생각하면 3번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본인이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을 때는 나 식사 시간을 좀 조정해 주세요 하고 식사 시간을 개별적으로 제공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3번도 엄밀히 따지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말을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고 문제의 의도에 적합한 5번을 고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되셨나요?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3번. 다음과 같이 빈칸에 적절한 글자를 넣어 단어를 완성하는 인지자극 훈련은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가?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고구 가로, 옥 가로 수, 해 가로 기, 고 가로 어. 1번 기억력, 2번 표현력, 3번 주의 집중력, 4번 소근육 기능, 5번 언어의 유창성. 정답은 5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자, 문제 재밌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고구, 마, 옥, 수수, 해, 바라기, 고, 등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고사성어, 어떤 분은 고대어 이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언어의 유창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가짜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야기해 보세요. 가위, 가을, 가수 쭉쭉쭉쭉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언어의 유창성이죠. 자, 요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단어 중에서 모음 오가 들어가는 걸 다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고구마의 오, 옥수수의 오, 그 다음에 고등어의 오, 이런 식으로 골라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주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4번. 밤에 운전을 할 때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신호등의 불빛이 퍼져서 보이는 경우 의심되는 질환은 1번 백내장, 2번 녹내장, 3번 망막증, 4번 황반변성, 5번 결막염.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 자주 출제되죠. 백내장과 녹내장이 번갈아 가며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정답 고르셨어야 됐고요. 자, 녹내장 먼저 볼게요.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여 안구에 뭐가 있는 거죠?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특징 알아둘 게 시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집니다. 좁은 시야가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백내장은요. 통증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서 동공에 백태가 끼는 거죠. 뿌옇게 흐려지는 것. 수정체가 흐려져서 생기는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밤에 밝은 불빛에서 빛 번짐 현상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밤에 밝은 불빛에서 빛 번짐 현상, 비읍이 엄청 많아서 백내장이라는 걸 왠지 암시해 주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백내장 고르시면 됩니다. 문제 보시면 밤에 하고 나왔죠.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신호등 굉장히 밝은 빛이죠. 그때 불빛이 퍼져 보이는 빛 번짐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으니 1번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15번. 치매 말기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2번 대상자가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3번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인다. 4번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대상자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치매 말기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초기, 중기, 말기를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쵸? 말기는 나오면 포인트가 항상 있어요. 말기의 특징 뭐죠? 말이
없어지는 무언증, 혹은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이 말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대화에서 치매 말기 대상자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대상자가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한 게 정답이거나 아니면 점점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정답인 거죠. 이런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초기의 특징은요. 좀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려주면 감정 표현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 겁니다. 단어를 좀 까먹긴 하지만 시간을 주면 기억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초기 증상이고요. 중기가 되면 아예 명칭을 까먹죠. 이런 걸 우리가 명칭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집안에 뭘 붙이죠? 이름표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대상자가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대답할 수 있는 것 초기겠네요. 두 번째, 대상자가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줍니다. 그것도 초기겠네요. 잘 기다려주고 도와주면 표현할 수 있는. 3번,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인다고 합니다. 좀 심해진 거죠? 이제 대부분의 물건마다 이름을 까먹기 때문에 이름표를 붙여줘야 되는 것 중기입니다. 4번,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응답은 초기에도 중기에도 말기에도 다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말을 못할 수 있겠죠. 그때는 다시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고 응답을 유도해야 됩니다. 언제? 초기 중기에는요. 하지만 말기에서는 특징이 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도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상냥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당연히 경청은 해야 합니다. 말겐 말이 없으니 초기 중기에는 경청하셔야 되고요. 대상자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중기입니다. 초기에는요. 말을 반복한다기보다는 중요한 핵심만 집어서 반복해주면 돼요. 다 까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기에는 갈 길을 잃어요. 하다가 무슨 말하고 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말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문제 16번, 선망과 치매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1번, 선망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남. 치매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남. 2번, 선망은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봄. 치매는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봄. 3번, 선망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함. 치매는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음. 4번, 선망은 말기까지 의식의 변화가 적음. 치매는 의식의 변화가 있음. 5번, 선망은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음. 치매는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선망의 특징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의식의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의식의 장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러면서 약간 몽롱한 상태, 의식의 장애가 있고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치매는 의식의 장애는 말기까지 좀 없는 편이고요. 주의 집중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집중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죠. 되셨나요? 비교해 볼게요. 1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술이나 체력의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치매는 뇌의 이상으로 인하여 서서히 나타나죠. 고쳐지지가 않고요. 바뀌었네요. 2번, 선망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봄 아니죠. 초기에 의식장애 생기면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누구세요? 이러죠. 근데 치매는 마지막에 가서 자신을 못 알아보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3번, 선망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생리적 변화도 심해요. 하지만 치매는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죠. 3번이 정답이죠. 4번, 말기까지 의식의 변화가 적은 건 치매. 선망은 초기에 의식의 변화가 있는 거죠. 바뀌었고요. 5번,
주의 집중 매우 떨어지는 게 선망이죠? 치매는 안 떨어진다 그랬으니 요것도 바뀐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병원 의료비로 구분한다. 2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여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경증 치매이면 인지지원 등급을 받는다. 4번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사이다. 5번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4년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외우고 계신가요? 한번 외워볼게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설에 가면 특별현금 주나요? 그래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는 3가지가 있는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큰 틀이고 요 2가지 서비스를 못 받을 때 3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특별현금 급여에는 3가지가 있죠. 제가 시설에 가면 특별현금 주나요? 네가 뭘 잘하는데? 특히 가요를 잘해요. 특은 특례 요양비고요. 가는 가족 요양비고 요는 요양병원 간병비입니다. 자, 요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현금 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병원 의료비가 아니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2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여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요때는 나이부터 보시는 거예요.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질병을 보셔야 되는데 이 질환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되죠. 그런데 결핵이라고 했습니다.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인성 질환 다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냥 제가 쭉 읊어볼게요.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중풍, 진전. 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아무 문제 없이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에요. 그런데 치매예요. 치매여야지만 45점 미만일 때 등급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 맞습니다. 그러면 45점에서 50점까지는요. 그때는 5등급이죠. 둘 다 치매고요. 기억하실게요. 요거는 30회 문제 때 출제되었던 문제죠. 자, 4번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 요원은 일단 당연히 요양보호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아니죠. 간호사는 방문 간호는 할 수 있어도 방문 요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말고 또 없나요? 있죠. 사회복지사도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5번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결과. 자, 갱신 나왔네요.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을 물어봤습니다. 자, 1등급이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몇 년? 4년. 2등급이 2등급, 3등급이 3등급, 4등급이 4등급. 요러면 몇 년? 3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면 2년. 그리고 이번에 바뀌었는데 최초로 등급을 받을 때는 최소 몇 년 이상? 2년 이상짜리 유효기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5번은 몇 년으로 바꿔야 되죠? 2등급이 2등급이니까 3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문제 18번 폐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래 기침 같은 증상 없이 고열이 난다. 2번 세균성 폐렴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한다. 3번 환절기 이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4번 심호흡 등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5번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폐렴은요, 폐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가래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기침을 하는데 마른 기침을 하거나 혹은 가래 섞인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없다 그랬으니 틀렸고요. 고열이 난다는 맞습니다. 자, 2번 세균성 폐렴은 세균이 원인이죠. 그러면 항바이러스제가 아니고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틀렸고 3번 환절기 이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틀렸습니다. 예방접종 매우 중요한데 언제 맞느냐가 중요하죠. 환절기에 감기 걸리는데 감기 걸리신 분들은 폐렴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겠죠. 따라서 감기 걸리기 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같이 천식이 있거나 아니면 만성기관지염이 있거나 이런 호흡기계 기저질환이 있으신 노인분들은요. 폐렴구균 예방접종 꼭 맞으셔야 하겠습니다. 4번 심호흡 등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죠. 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스 교환을 하는 거예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런데 염증이 생겨서 산소를 잘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깊게 숨을 쉬어서 혈액 속의 산소 농도를 좀 높여주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많이 보았던 보기입니다. 오후에는 막 열이 나다가 늦은 밤이 되면 식은땀 나면서 열이 또 내려요. 다음 날이 되면 또 열이 나요. 밤 되면 또 내려요. 이거 뭐죠? 폐결핵 증상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9번 침구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이 좋다. 2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잘 흡수하는 것이 좋다. 3번 시트는 튼튼하고 흡습성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 4번 베개 높이는 머리가 척추보다 조금 높은 것이 좋다. 5번 감염 대상자의 모포와 베개는 매일 새 것으로 바꾼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 안 좋습니다. 얇고 가볍고 따뜻하고 포근한 것이 좋겠죠? 2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잘 흡수하는 것이 좋다? 틀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주 갈 수 있는 것은 습기와 열을 잘 흡수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속옷이나 어떤 커버 같은 거 이런 거는 자주 갈 수 있으니까 습기와 열을 잘 흡수하면 좋겠죠? 그런데 매트리스라든지 베개라든지 이런 건 매일매일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습기와 열을 흡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개는 습기와 열을 잘 흡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3번 시트는 튼튼하고 흡습성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 시트는 우리 좀 자주 갈아주죠. 그리고 잘 찢기면 안 되니까 튼튼한 게 좋겠죠. 그리고 오염물질이 있는지 확인 가능한 옅은 색의 면이 좋겠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베개의 높이는요. 머리가 척추보다 조금 높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머리 높이와 척추 높이가 일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5번 감염 대상자의 모포와 베개를 매일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커버를 씌워서 커버는 매일 교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20번 요양보호사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감염성 질환에 감염되면 접촉하지 않는다. 2번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한다. 3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4번 머릿니가 있는 대상자의 베개, 모자 등은 찬물에 세탁한 후 건조한다. 5번 옴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때가 때인 만큼 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문제 혹은 예방접종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요. 자, 근데 우리 하나 기억할게요. 대상자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보호장구를 끼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한 상태니까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근무하지 않습니다. 대상자한테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요. 되셨나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1번에 보시면 대상자가 감염성 질환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접촉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장구 끼고 일을 하십니다. 2번,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자,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에 걸렸잖아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주일간 쉬셔야 합니다. 3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자, 요양보호사가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쉬셔야 된다 그랬죠?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아서 업무에 복귀를 해도 2, 3일간은 조리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4번, 머릿니가 있는 대상자의 베개 모자 등은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 세탁하셔야 합니다. 이때 55도씨에서 5분 이상 세탁하시고 건조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오 머릿니, 오오오 머릿니, 55도씨 5분 이상 머릿니가 죽는다. 이렇게 외우실게요. 5번, 옴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자, 옴은 재수옴 붙었다 잘 안 떨어진다죠? 그래서 굉장히 독합니다. 무조건 접촉했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같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동거 가족까지 같이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1교시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기출 모의고사 2형 2교시 1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오늘 안에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열공!